예, 박정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정찬입니다. 오늘 준비한 멘트가 없습니까? 네, 오늘 좀 워낙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서 조심하고 있는 겁니까? 신중하게. 신중한 배추. 신중하게. 오늘 신중 배추. 인간 신중 대장동입니다. 배추입니다. 네, 네, 인간 요즘에- 대장동이에요. 네. 인간 대장동은 뭐야? 리스크가 다 집합돼. 네, 화두가 리스크입니까? 대장 소장은 있지만 뭔 소리야? 배정찬 대장동. 할 말이야? 네. 네. 좀 신중해가지고 요즘에 예, 신중 배추. 신중도 논란 아니에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네, 오시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장유민 변호사와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짚어보기 전에 제가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던 국민의힘 이슈. 이거 박민영 국민의힘 이제 미디어 대변인 인증 패널이죠, 이분이. 근데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것도 이제 좀 순화한 표현들만 방송에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 이런 게 있었어요. 장애인이 너무 많이 비례의원으로 할당을 해서 문제라고 본다. 쌍욕이 안 나올 수 없다. 김혜진은 이런 발언을 했고 이 지목된 당사자 김혜지 의원이 오늘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정치가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을 것이냐, 뭐 개탄스럽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호기 의원님부터. 저는 이 한 가지 이슈로 당내 분위기를 한번 가름해 보는데요. 예, 정말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이거를 지금 이 박민영이라는 사람이 일탈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친한과 친장 내지는 친윤계의 갈등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그렇게 해석하는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 당내에서 그렇게까지 지금 확대 재생산될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뭐 고소 고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당대표가 이제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취하느냐 요거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유튜브 이 토론 문화 특히 정치 프로그램 굉장히 문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도 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생경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마치 또 그 외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왕따를 가하는 식의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유튜브의 장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원색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상당히 놀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소위 언필칭 청년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많은데요. 예, 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정치 사회화를 한 것인지 정말 이거는 아마 기성 정치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그런데 정치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나르시시스트가 너무 많고 이거 잘못되면 이런 사람들이 꼭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왜 누가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많다고.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제가 볼 때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소시오패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상대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 지금. 예, 본인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네. 뭐 이런 걸 전혀 공감 못하는 건데 배 소장님도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우리 한판 승부 방송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하여튼 유튜브에 나가는 걸 참 신중해야 된다. 제가 예. 오늘 신중 배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유튜브에 나가면 통제 기능이 없거든요. 제어 기능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직설, 직격 또는 확정 편향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증폭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상대방이 이제 대담의 상대방이 또 더 격한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미디어 대변인 같으면 이제 좀 사실 자제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건 곤란하다. 이건 그런 토크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좀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중용했던 김혜지 의원 이게 내부 갈등의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임명한 장동혁 대표.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일파만파 막 긁히는 거죠. 이런 바 우리가 긁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유튜브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간단치 않은 속 문제까지도 드러내는 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박민영 대변인 발언도 문제였습니다만 이 진행했던 분도 더 심한 혐오 더 심했습니다. 발언을 하고
또 박민영 대변인이 반박하지 않고 또 웃으면서 이렇게 했던 그것도 좀 네, 굉장히 네. 큰 논란인 거죠. 예, 장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논리까지 구가하는 게 지금의 정치 좀 세태랄까요?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할까? 이 사람은 내지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공정이란 이슈를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애인 당신도 특혜 바라지 말아라. 심지어 눈만 빼면 기득권이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아주 기계적인 마치 그것이 평화롭고 이 공정하고 정말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 양 포장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완전 몰각시키고 정치라는 건 득점하고 실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게임처럼 사고를 하고 참 너무나 놀랍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이 저는 더 놀라워요. 왜 감싸고 돌겠습니까? 예. 한동훈 저격사라는 타이틀을 이 미디어 대변인이 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억울할 사람은 김민수 최고위원이다. 올 1월에 예. 과천 상륙 작전이라고 그랬다가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는데 사실상 바로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와의 결도 다르고 이렇게 뭔가 권력 관계에 있어서 유리하고 이 친구의 쓰임새가 있다면 적을 공격하는데 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 봐주마라는 신호를 정치 지도자가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닌 그러니까 것 말씀하시던 장도혁 대표가 이 박민영 대변인이 사표를 내니까 반려를 했고 엄중 경고한다 이렇게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 반응이 더 좀 뭐랄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 왜냐하면 자그마한 당내에 있었던 일 갖고 언론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반응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발언 자체가 뭐랄까 당내에 좀 조심하게 하는 기류를 좀 약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아니 저는 알겠어요. 아 이래서 지지도가 안 나오는구나. 예, 아, 다- 이게 딱 국민의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저 항소 포기 이슈가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국민들도 심각하게 그렇죠. 생각한다는 거를 네. 알고 그 문제 제기에 선봉에 국민의 힘이 서야 되는데 네. 보니까 이런 당내의 어떤 그 권력 갈등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빨리 정리를 하고 그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도 친한과 장동혁? 네, 장동혁 친윤? 세력 간의 어떤 갈등으로 보면서 또 그러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굳이 자그마한 당내에 있는 일이라고 당 지도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다 당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 당의 문제는 당원이 아니에요. 당 지도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튜브 말씀하셨잖아요. 예. 유튜브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무튼 좀 이렇게 품격 있는 그런 유튜브 진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판 승부 빼고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네요. 예, 예. 한번- 근데 왜 그러느냐? 예. 이게 지금 조회수라든지 무슨 슈퍼챗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천박한 자본주의가 뒷받침되고 있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그 사회를 보는 여성의 그 말투도 그렇고 또 그거에 대응하는 정치인 또 무슨 미디어 대변인 예. 대한민국 제1야당의 미디어 대변인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목도하게 되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판하고 혀를 끌끌 차면 끝날 것 같은데요.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사회에 주는 반향이 너무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 당대표하고 원내대표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이젠 저는 피로감이 들어요. 솔직히. 그렇군요. 자, 일단 여론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배 수장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뭐 정당 지지율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예. 에이펙 이후 이제 상승을 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꺾였다 예.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리얼미터가 NG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4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4.5%로 예. 직전 조사보다는 2.2%포인트 긍정이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41.2%로 직전 조사보다는 2.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긍정이 55였다가 다시 56으로 올라갔다가 예.
52.5로 또 내려왔다가 쭉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이제 또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내려온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뭐 이제 에이펙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음흠. 또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된 부분도 이제 합의문 팩트시트도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조금 내려간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중도층이 조금 이탈한 그런 결과로 볼 수 있겠고요. 예. 바로 이어서 정당 지지율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날짜만 다릅니다. 13일, 14일 실시한 결과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고요. 방금 전에 이제 정국임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호재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예. 지지율이 오히려 안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은 전주 대비 뭐 큰 폭으로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0.2% 오른 46.7%, 국민의힘은 0.6%포인트 내려간 34.2%로 나타났습니다. 마저 소개를 해드리면 예. 이따가 이제 또 이 조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실 테니까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결과인데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적절했다 29%, 부적절하다 48%로 나타났습니다. 예, 48대 29다. 뭐 이런 조사 결과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그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 이 부분에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일단 정 의원님 말씀 듣고 장 변호사님 이어가겠습니다. 정 의원님. 이거는 굉장히 뭐 여러 차례 또 많은 어저께 토론도 제가 예. 잘 들었는데요. 아유, 그러셨구나.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슈고요. 예. 이게 그 소위 어떤 당의 이해를 떠나서 예.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이 전례 자체가 굉장히 파장이 크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론도 그 적절했다는 29%밖에 안 되고요. 예. 특히 중도층에서 이거 적절하지 못해 부적절하다는 그 의견이 48%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권력 초반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우리 배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해도 그 떨어지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팍팍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아. 계속 누적이 되면서 한 3, 4년 흐르면 이것까지 다 축적된 것이 그냥 푹 떨어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국민의 힘이 반사 이익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런 거 지적하는데 야당의 역할이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금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차라리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렇게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 이거야말로 원팀으로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게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그 정권 관련해 갖고 지금 항소 포기도 있었지만 기억하자면 좀 부동산 정책도 휴화산이에요. 11호 대책.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도 지금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오만한 태도라든지 관성적인 태도는 그 제가 볼 때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정치의 그동안의 그런 그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예. 자, 우리 장미 대변인. 네, 이게 부담이 되고 정무적으로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등 하락을 반복하고 예. 있고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올라가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단히 민주당의 눈을 돌릴 정도의 이슈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나가 전 의문인데 제가 주변에 물어요. 꼭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40대들, 30대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 주식이 실제로 오르고 있어. 나 이렇게 윤석열 정부 때 2,000선을 벗어나질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봐라. 이거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구나. 민주구 뭐구 이 실용적인 접근을 했을 때. 근데 대통령은 또 해외 나갔다 왔을 때는 성과를 거두고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고 그건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고. 근데 야당의 문제 제기에 뭐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일하는데 그래서 나 주식도 오르고 여러 이런 이 선순환이 되고 있는데 발목 잡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꼭 이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지난번에 지지난번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예.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고 왜냐하면 정확한 지적은 전 당연한 야당의 역할인데 예.
이를테면 논리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도 항소하지 않은 건 민주당한테 부담이 된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그런데 왜 항소를 하지 않냐? 무죄 받으면 항소하는 게 맞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 그러면 장동혁 대표님 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산 누락했다고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 받았어요. 검찰이 항소했나요? 안 했거든요. 원희룡 전 장관, 뭐 박수영 전 의원 의원직 유지하게 되는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예. 은수미 전 민주당 당적의 시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했었죠. 비슷한 결의 사건인데. 예. 묻는 거예요. 이상하다면서요. 근데 왜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맞고 그럼 지금은 틀리다는 겁니까? 답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과 대단히 유착됐던 건 국민의힘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요. 그 코스피가 막 올라가요. 오늘은 4천. 많이 떨어졌어요. 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코스피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다는 기보다도 예. 코스피가 이렇게 4천이 올랐다 그래서 그 돈을 그 빚을 져가지고 많이 투자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대기업 주가가 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만족하려고 그러는데 대장동으로 몇 천만 원 해가지고선 지금 몇 천억을 거의 뻥튀기 하듯 해가지고선 요번에 항소 포기를 해서 이제 자기 돈 내놓으라고 하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여론조사 보면 40, 50대가 지금 반반씩 갈렸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그 예시 드신 거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항소 포기 그런 사례는 있지만 예. 이 대장동은 단순히 어떤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의 그런 성격보다는 실제로 피해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남시의 그 땅을 가졌던 원토지 소유주의 정말 싼 가격으로 그것을 수용당했던 사람을 포함해서 이거 자체는 지금 굉장히 부글부글하는 상황이에요. 네. 자, 우리 배 수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과 관련된 사안이냐, 뭐 이제 검찰 또 윗선 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머니죠.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이제 관심을 가진 내용은 머니해도 머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노와 연결되는데 이게 일종의 상박이거든요. 상대적 박탈감. 왜냐하면 이게 이런 뉴스가 안 나오면 괜찮은데 예. 남욱은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500억 건물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요청할 방침이다. 뭐 이렇게 터지면 사람들이 뭐지 누구는 뭔데 500억이야. 근데 이것도 그중에 일부분이라고 이게 이제 분통 터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앞으로의 이 여론의 이 방향 자체는 뭐 검찰이 어떻게 했냐 뭐 이런 내용보다도 이 부당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 여당이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나오느냐 이 부분이 아마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분을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잠깐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엠비입니다. 오늘은 한강에서 버스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한강버스요? 예. 뭐야 이거? 가다마다 이거 언제 가는 거야 이거? 한 6시간 걸리겠네. 아니 오세훈이 이거 한강버스 왜 자꾸 멈추는 겁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입니다. 오늘 명라인 선배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끝말잇기나 한번 할까요? 좋지. 그러면은 내가 먼저. 이명박. 자기 이름으로 끝말잇기 하는 애 참 처음 봤는데. 좋습니다. 박찬대. 대장동. 대장동. 대동. 동이 뭐가 있더라? 동 있잖아. 뭐요? 동관이. 나 친해요. 동상고도 있고 아주 좋아요. 예.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래? 버스가 가야 되는데. 가자. 예. 자, 지금 한강버스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 지금 김윤석 총리가 뭐랄까요? 최근 서울시의 정책 많이 그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강버스에 의해서 이제 감사의 정원 광화문에 이제 설치되는 이것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정원이 뭔지 이제 유튜브로 사진 일단 띄워드릴 텐데 이제 오 시장님이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예. 감사의 정원. 야, 조감도 정말 멋지죠? 예. 감사의 정원은 한국을 돕기 위해서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입니다. 예. 그야말로 감사의 빛 21을 설치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이걸 보시고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 그런 분 없겠죠. 감정이 아니라 과학으로 봐야 된다. 이 점 주지시켜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일단 사업 취지와 조감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긴 한데 김민석 총리가 이제 비판에 나섰어요. 이제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서 법적 절차적 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봐라 지시를 했거든요. 이것도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는 건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 의원님. 아 이거는 뭐 지방선거를 그냥 의식하고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 건데요. 정말 그 지방선거에 민주당에서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장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과 김민석 총리의 대결이 되는 건가? 또 일각에서는 이제 부산에서의 재보궐 선거에 지금 한동훈 조국? 전 대표와 조국의 그런 그 맞대결이 성사가 되나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예. 제가 그 오세훈 시장 지금 그분도 선거 때문에 되게 예민하긴 하겠지만 제가 쓴소리를 조금만 하자면 예, 오세훈 시장에게 조금 전에 이명박 이제 그 성대모사를 하셨는데 예. 이명박 시장 하면은 그 족적이 확 들어오잖아요. 청계천. 청계천하고 버스. 예, 그 예.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들은 버스를 탈 때마다 저는 MP가 생각이 나요. 저도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번 더 할까? 뭐 출마할까요? 출마? 근데 오세훈 네. 시장도 시장하면서 많이 했어요. 삼성 르네상스. 세빛둥둥 맞아요. 그것도 네, 그렇고 시장. 네. 그리고 또 뭐 그 저기 내곡동 쪽의 아파트도 결국은 이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제 완성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그 한강 버스하고 이 지금 감사의 정원. 정원입니까? 예. 이런 거는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너무 그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전시 행정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할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지금 부동산 네. 굉장히 이제 그 11호 대책. 그리고 시민들도 화가 이만큼 나 있는데 예, 예. 본인은 어쨌든 그 서울시정을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보다 서울시 부동산 아파트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면 그런 걸 조금씩 보여주면서 뭔가 오세훈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세빛둥둥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예. 청계천처럼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지는 좀 않는.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도움이 예. 되라고. 도움이 되라고. 되라는 의미입니다. 네.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역대 이제 저도 뭐 이 데이터 분석 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서울시장들이 광화문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잘 광화문이 보이잖아요. 여기 광화문이 굉장히 주목받기가 좋은 장소라서 어떻게 활용할까인데 실제 박원순 전 시장도 여기 이제 변화를 구상을 했던 예,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감정의 정원 감사의 감사의 정원. 감사의 감정이 그러니까 있으면 이름도 어려워. 아니 감사의- 어떻게 감정을 방송을 빼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 병민아 묶어라. 병민아 뭐 하고 있니? 자동차 묶어야지. 묵기도 저번에 매달아 두시기 묵기가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감사의 빛 20인데 이게 이제 저는 쭉 이어지는 일종의 지지 포인트를 좀 잡고 있다. 왜냐하면 네. 한강버스는 한강벨트고 그다음에 종묘는 강북이고 광화문은 좀 안보 이슈죠. 이걸 사실은 안보 이슈라는 게 보수층을 좀 더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오세훈 대 김민석으로 가고 있다. 김민석은 왜냐하면 지금 맞대응을 해서 좀 더 이제 민주당 결집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할 수 있는 것이 김민석 총리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가 지금 계속 빌드업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주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용도가 서울시장이든 아니면 전당대회에 나가서 대표든 아니면 차기 대선이든 굉장히 김민석 총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치부 기자들 정말 수준 요즘 낮아졌다. 무슨 김민석이 서울시장 후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통령이 놔줄 것 같냐. 그리고 민주당 안에는 여러 후보군들이 지금 빌드업 네.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누를 수 있겠냐. 그런 얘기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체급이 오세훈 시장은 진짜 경쟁력 있는 정치인이라는 건 상수로 두고 민주당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다른 주자들이 비교적 상대적 약체 아니야라고 하는데 선거 끝물에 가면 어쨌든 다 지지율은 붙을 수밖에 없고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또 안 나온다고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글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모르겠습니다. 기가 믿으세요. 우상호 수석이 겉돌기는 하지만 네.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 스토커처럼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슨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김민석을 서울시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에서 나오는 뭐 전현희 무슨 뭐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발끈하지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것처럼 하면서 지금 쓰리 쿠션을 나중에 좀 보시라고요. 누가 이제 쓰리 쿠션일 수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당 대표로 나갈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여기저기 자락을 깔아놓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요즘 SNS 많이 하고 계시는 한동훈 전 대표님 잠깐 나와 여기 주실까요? 혹시 대리운전 부르신 분 한 계신가요? 대리운전이요? 네. 없습니다. 대리가 아니군요. 대리를 부르신 분이 없나요? 예. 그러면 대리 토론은 부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저랑 토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도망가면서 기이한 논리를 펼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태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예. 그래도 그분이 제일 낫습니다. 저에게 제가 눈 맞으면서 했던 90도 인사 기억 안 나십니까? 자꾸 태도 얘기하면서 대리 내세고 그게 박범계 정신 의원님. 태도인가요? 예. 그분은 제일 낫습니다. 나머지 예. 세 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좋은데요? 속도가 빠르니까 훨씬 이야. 똑같아요. 저 그러면 플레이리스트 한번 틀어주시죠. 플레이리스트. 예, 한동훈 전 대표 만나봤고요. 자, 이분 뵙고 마무리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네, 김종인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 소위 황교안 씨나 뭐 정광훈 이런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그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득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예. 그런 식으로 가면은 국힘에는 점점점 힘이 뭐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진다고 봐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조만간 한번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빨리 예, 알겠습니다. 빨리 모셔야 된다고 봐요. 자, 그렇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과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